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시 수업을 시작할게요. 다들 식사했나요? 선생님 여러분 시간표에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밥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른도 하고 배석준 선생님이 같이 얘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제 뭘 가르칠 건지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도 식사도 좀 하고 건강도 챙겨가면서 피곤하면 스트레칭 좀 하고 그렇게 수업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11번과 12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파트는 바로 문법이에요. 얘기만 들어도 참 싫죠? 문제도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문법 파트는 한마디로 대놓고 말하면 상위권을 위한 파트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어느 정도 평균점 이상을 맞고 싶다. 적어도 3등급이나 2등급 그 정도 무난하게 맞고 싶다. 그러면 문법 파트를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시작할 것은 문학이라던가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강조했던 비문학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하냐? 그냥 읽다 보면 자연히 배워요. 특히 독서는 당연히 우리 학교에서도 동아리 활동 같은 걸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독서를 하다 보면 자연히 늘어요. 그런데 이 문법 같은 경우는 마치 수학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정확히 그게 점수로 반영이 돼요. 안 하면 모르니까. 몰라서 못 풀어요. 그래서 그만큼 점수가 내려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 어렵다고 해야 될까, 그런 파트가 바로 이 문법 파트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자기가 시작부터 그 낮은 대학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지상 이렇게 지방 국립대라던가 혹은 인서울 이 정도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다른 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면 이 문법 파트를 반드시 시작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다른 공부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법을 지금 처음부터 무리해서 첫 파트로 잡으면 애들이 국어를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히 흥미가 떨어집니다. 예. 그거를 명심하고 이 문법 파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10번이 아니라 11번에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11번을 보시면 이게 참 보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무슨 국어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뭔 얘기 나오고 구개어가 나오고 의문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맨 위에 의문 변동, 거기서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2학년이나 혹은 3학년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의문의라는 것은 바로 의문의 뜻을 여기 옆에다가 좀 띄어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뜻을 구별하는 최소다. 선생님이 좀 작게 썼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 뜻을 구분한 최소 단위에서 의문은 다음과 같이 두 파트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분절 의문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음이나 모음입니다. 혹시 자음이나 모음에 대해서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 없겠죠? 만약에 혹시 모른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이 부분에서 개념을 좀 복습을 해보세요. 문법 같은 경우는 계단과 같아서 맨 아래 기초 개념이 잡히질 않으면 그 뒤에 심화 내용을 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분절 얘기가 나고 그 다음에 비분절이 있어요. 비분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리의 장단이나 억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를 일단 알아두고 중요한 것은 이 얘기들이 아니라 자, 좀 지우고 바로 이 얘기예요. 뜻을 구별하는 최소 단위. 뜻을 구별한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예시 하나 들어볼 건데 우리 국어 단어 중에서 한 글자로 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 글자가 아니라 한 단위로 된 이런 게 있어요. 불. 이 불이라는 단어는 세 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읍과 우와, 리을이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단어 있어요. 불가 있으면 물도 있죠. 이 물은 미음과 우와, 리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불과 물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은 비읍이고 이쪽은 미음이에요. 글자 하나가 달라졌는데 완전히 다른 뜻이 되버리죠. 이런 게 바로 의문이 가진 분별의 기능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이거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의문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의문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여기 한번 다시 좀 지우고 이게 참 잘 안 지워져요. 자, 혹시 의문 변동에 대해서 아직 기억하는 학생이 있나요? 자,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안 떠오르죠? 선생님이 여기 한번 적을 테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 보세요. 의문 변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교체, 그 다음에 추계, 그 다음이 탈락, 마지막으로 첨가 같습니다. 자, 잘 보이세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 네 가지를 바로 의문 변동이라고 해요. 교체에 대해서 혀가 꼬였네.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체는 A가 B로 변하는 게 교체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축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축약은 A와 B가 만나면 C로 합쳐집니다. 이게 축약이고요. 탈락은 A와 B가 함께 있는데 이 과정에서 B가 사라집니다. A만 남습니다. 이게 탈락이고 그리고 첨가는 A만 있었는데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플러스 B가 붙습니다. 이게 첨가예요. 그럼 이 첨가,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 네 가지 의문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시를 하나씩 들어볼 건데 교체에 대한 예시는 이런 게 있어요. 교체는 먼저 우리가 대표로 생각하신 게 신나. 선생님은 일부러 강조하려고 신나거리는데 사실은 우리들은 이걸 이렇게 발음하죠. 신나, 신나.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이게 교체예요. 그리고 축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좁고라는 말을 써요.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좁고 밑에 있던 히읗과 뒤의 기억이 만나서 키읔이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간격이 좀 많이 내려와서 지우고 탈락이랑 첨가를 좀 다시 써볼게요. 자, 탈락부터 탈락. 우리 한국어에서
있는데 우린 이렇게 발음을 안 하죠. 바로 다, 아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히읗이 뒤에 모음과 만나면 히읗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탈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가. 첨가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 색 연필이 있죠. 근데 색 연필이 색 연필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색 연필이 바로 색연필. 맨 앞에 이응에다가 이응이 아니라 오음에다가 디은이 첨가가 됩니다. 이게 잘 나오네. 지우고 밑에라서 좀 쓰기가 불편하네요. 양해 좀 해주세요. 색연필의 색연필, 니은 첨가. 니은 첨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합성어에 대한 얘기도 있고 파성어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단어의 음운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의미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다 짚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문법 파트에 들어갈 때 그때 하는 걸 하고 지금은 이런 네 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쭉 지우고 이제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게 되게 안 좋아지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요. 음운 변동이 일어났을 때 최종적으로 음운의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죠?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맨 먼저 좌표에서 얘기를 해요. 음운의 수가 늘어나는 첨가. 첨가는 늘어난 음운 수만큼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첨가고 그 다음에 음운의 수가 줄어드는 타락과 추격은 줄어든 음운 수만큼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음운의 수가 변하지 않는 교체. 음운의 수는 동일한데 A가 B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교체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우리가 어떤 한 단어에서 그 단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거를 이 좌표에 적용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색연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색연필의 음운 변동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색연필이 한번 변해서 색연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니은 첨가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첨가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선생님 여기 초성에 이응이 있고 여기 니은이 있는데 그럼 이응에서 니은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첨가가 아니라 교체 아닌가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질문이 매년 항상 오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거는 색연필을 여는 이건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응이 음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없어요.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일종의 형식입니다. 실제로 이응이라는 게 초성에서 발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주의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바로 이 색연필 니은이 추가됐으니까 이거는 교체가 아니라 첨가다.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주의를 해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변해요. 색연필이 생연필이 됩니다. 잘 보이세요? 생연필, 생연필, 생연필. 이거는 바로 이 앞에 있는 니은이 첨가되면서 앞에 기억이 변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초성 앞에 있는 기억, 디귿, 비읍이 뒤에 있는 니은이나 미음과 만나면 앞에 있던 기억,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이음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를 비음화라고 해요. 비음화는 그리고 참고로 교체입니다. 그러면 이미 정리가 됐죠? 지금 우리가 첨가에 대해서 밝혀냈고 그리고 교체에 대해서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첨가와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럼 첨가와 교체가 일어난 걸 이제 좌표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맨 먼저 첨가가 일어났으니까 그래프는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위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교체가 일어나요. 그럼 일어나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맨 먼저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2번 첨가와 교체 그리고 나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좀 얕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 그래프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교체, 축약, 탈락, 첨가를 이미 배웠는데 그거를 수학처럼 한번 푼 거예요. 괜히 어렵게 시리 이렇게 좌표 내고 이동한다 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 근데 그냥 그렇게 굳이 안 해도 우리가 색, 연필에 대한 의문부여의 지식이 있으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쭉 아래로 내려서 색연필, 색연필, 색연필. 아, 이건 니은 첨가네. 아, 이거는 비화구나. 그럼 첨가와 교체잖아.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럼 이제 적용만 하면 되겠네. 옆에서 이렇게 이동하니까 나가 되는구나. 답은 바로 2번이에요. 이렇게 1분 안에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해본 것처럼 문법은 특히 배경 지식이 중요해요. 자기가 아는 어휘나 아는 문법일수록 풀이 시간이 급속도로 짧아집니다. 모르면 찍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좀 어중간하게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은 문법에서 무리하게 점수를 따기보다는 여기서 빨리 넘어가고 그보다 점수를 딸 수 있는 아까 다른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천천히 지문을 읽다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지문만 다 읽으면 100% 풀리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의 시간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국어 수업을 준비해서 느낀 게 뭐냐면 잠깐 좀 내려볼게요. 국어 수업 같은 거는 왕도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이건 이렇게 풀면 빨리 풀 수 있다. 이건 저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어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느 한 정도 점수대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 잘 바뀌질 않아요. 제 경우 같은 경우도 선생님 학창시절에는 제가 국어한 평균 2등급에서 1등급 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 됐으니까. 근데 한번 그 점수대가 형성되면 저는 1등급을 좀 자주 노렸었는데 계속 2등급 상위권 그 정도만 있다가 1등급에서 가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국어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애들이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독서를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럼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1학년부터 우리가 1학년이라고 노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분하게 자기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 읽고 선생님이 내준 과제처럼 그거를 독후감으로 표현도 좀 해보고
아니면 어디 독서 여행 같은 거 좀 다녀오고, 우리 학교가 인문학 중점이라서 그런 것도 좀 운영을 많이 해요. 우리 뒤 교실 보면 책도 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독서 활동을 많이 장려를 합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서 국어 같은 경우를 한 번에 지금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혹은 지금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매일 조금씩 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국어는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제 고등학교 때도 다 그랬어요. 국어에서 한 번에 갑자기 60점에서 90점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못 봤어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국어 공부는 그러니까 요점은 꾸준하게 하라는 그 말입니다. 자, 다음 1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을 보시면 보기의 기억과 예일이 모두 적용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조건을 두 개를 주는 거죠. 이 조건 두 개에 맞는 답을 여기서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먼저 살펴보시면 부정 표현이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합니다. 부정 표현은 부사인 아니나 못을 사용하여 짧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뭐지 아니하다, 뭐뭐지 못하다 등을 사용해서 길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부정 표현의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장형부정이 있습니다. 장형부정이 아니라 단형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부사인 아니나 못을 써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예시일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 어제 시험을 못 봤어. 이거는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 시험 보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 봤어. 자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본 거죠.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상태죠. 바로 이렇게 나는 뭐뭐 안 했다, 나는 안 뭐뭐 했다, 못 뭐뭐 했다. 이게 단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장형부정이 있어요. 장형부정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미 예시를 줬죠. 뭐뭐지 아니하다, 뭐뭐지 못하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부정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록해두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두세요. 어차피 들어도 용어 자체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잘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본격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 다시 되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뭐지 아니하다, 못하다, 이런 조건을 찾는 거죠. 이게 조건 1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의미로도 해석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정 표현에서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아까 말한 능력 부정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시험을 못 봤어. 못 부정이 여기에 해당하죠. 또 두 번째는 의지 부정입니다. 나는 시험을 귀찮아서 안 봤어. 안 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능력에도 의지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부정입니다. 중립부정 같은 경우는 표현은 똑같이 의지부정처럼 안으로 해요. 하지만 안부정에서 중립부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의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서 내가 어제 탄금대에 갔는데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 않다가 쓰여져. 이 내리지 않다에서 어떤 행위자 의지가 개입을 했나요? 아니죠. 그냥 비는 안 내린 거예요. 거기에 누가 뭘 어떻게 개입을 해요? 신이라는 뭐 그런 사람들이 개입을 했다면 모를까?
지금 여기에는 어떤 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립부정의 대표적인 예시들은 날씨예요. 비가 안 뭐했다. 이러면 빼박 중립부정입니다. 그럼 벌써 답이 나왔죠. 다행히 소풍을 가는 날 비가 내리지 않았다. 지 뭐뭐하다. 이게 장형부정이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 날씨죠. 이 두 가지를 캐치해서 답이 4번인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 한 김에 1번이나 5번도 한번 쭉 나머지 살펴볼게요. 한번 일단 좀 지우고. 자. 1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묵은 방은 두 평이 채 못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못이 쓰였죠. 그러니까 못 뭐뭐 하다. 단형부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웃이죠. 그 다음에 2번. 나는 저녁을 먹으려고 간식을 안 먹었다. 단형부정이죠. 그리고 내가 안 먹은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니까 의지가 갭이 됩니다. 의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웃. 그리고 3번. 그는 용기가 없어서 발표를 잘 하지 못했다. 지 뭐뭐하다. 장형 부정이에요. 장형은 맞는데 내가 잘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했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능력 부정이죠. 이것도 아웃입니다. 그리고 5번. 동생은 숙제를 한다며 놀이터에 나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장형이죠. 그리고 이건 의지부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은 자기가 어렴풋하게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답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조건이에요. 조건 1과 조건 2를 따져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고르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거를 명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